자, 교재는 2페이지 제1회 모의고사 1번부터 진도 올라갑니다. 자, 1번. 자, 죄형 법정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뭐뭇을 약속했다. 근데 취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랐을 때 관련 이것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 이 법률을 찾아보면요. 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취득했을 때, 즉 이것은 취득을 했을 때 취득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뿐이지 요구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즉 이 법률 조항은 기소만 처벌하지 미수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따라서 지문처럼 약속만 해놓고 현실적으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미수가 되는 것인데 미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게 되면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를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유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처벌한다. X. 자, 2번 보죠. 결혼증교법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절차, 입증 방법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시행령이 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교재에 오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게 없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 없죠. X. 우리가 맞선을 볼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학력, 프로필 등 사진 등을 중개인을 통해서 미리 받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난 후에 받아보는 게 아니고 만나기 전에 받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행령이 제공 시기를 만남 이전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있다고 했으면 틀렸습니다. 자, 3번.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국가보안법 7조 5항에서 말하는 소지했다고 봐서 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소지 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적어볼까요?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을 제작, 수입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 어떤 죄라고요?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불온선전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7조 5항이라고요. 그런데 지문을 보게 되면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목적법인데 지금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목적범에 해당하는 조항을 목적범이 아닌 것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치해석, 확장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을 보죠. 자, 이 전자장치 부착법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랐을 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을 때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여기서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을 때 이 발찌 있죠, 발찌. 이 발찌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번 이상 범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옆에 나와 있죠. 유죄의 확정 판결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형벌이죠. 형벌을 받거나 그러니까 강간 등 같은 이 범죄를 저질러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2번 이상 저질러야 돼요. 2번 이상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여성을 강간했죠. 강간해서 이것이 유죄 판결 나왔죠.
그쵸? 그래서 복역했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출소를 했어요. 출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갑이라는 사람이 또 동일 인물입니다. B라는 여성을 또 강간했어요. 강간하면 또 유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복역했죠. 복역하게 되면 총 여기 한 번 복역, 두 번 복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두 번 지금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두 번을 저지르고 출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를 채워요? 플러스 발찌. 전자발찌죠? 전자발찌를 부착을 한다. 이런 말, 부착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렀을 때 이 발찌를 찬다. 발찌. 아시겠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이 과거 이 친구가 소년법에 따랐을 때 이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14세 미만자일 때 그쵸? 그러니까 뭐 10살, 11살, 12살, 13살 때 이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A라는 여성을 뭐 추행을 했다든지 그쵸? 뭐 추행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년법에 따랐을 때 보호처분 받았어요.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년원에서 나왔죠. 소년원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출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퇴원했다고 말해요. 퇴원했다.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출소했고 여기는 퇴원했고 보호처분이 끝나고 나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친구가 또다시 B라는 여성을 뭐 추행을 했다든지 뭐 강간했다든지 그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범죄 여기도 성범죄고요. 여기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쵸?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형벌받다. 형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죄가 나와서 형벌받았어요. 형벌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받은 거잖아요. 요거는 한 번 받은 거죠. 요건 한 번이잖아. 한 번. 근데 이 한 번에 이 보호처분 받은 것을 포함시켜버리면 두 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과연 이 한 번 받은 것인데 이 한 번을 받은 것에 보호처분을 끼워 넣게 되면 두 번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그러면 뭐다? 발찌를 채울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발찌를 부착할 수가 있을까? 두 번으로 보아서 채울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발찌를 못 채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형벌 첫 번째도 형벌이고 두 번째도 형벌이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지 과거 이 친구가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처분 받은 것은 두 번 이상 범한 것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찌를 못 채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발찌를 채워버리게 되면 죄형법정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위반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줄에서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됩니다. X. 그래서 지문을 보게 되면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 가보죠.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범죄 후에 법률 개정에 의해서 법 적용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공소시효 기간은 이 가벼워진 법을 가지고 공소시효 기간을 셉니까? 무거워진 법을 가진 옛날 국법에 따라서 셉니까? 어떤 게 유리합니까? 가벼워진 신법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도 그에 따라서 요 가벼워진 요 신법이 바로 뭐다? 공소시효 기간이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죠. 그쵸? 맞습니다. 일단 끊고요. 법정형, 선택형이 있을 때 그중 가장 중한 죄를 갖고 따지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비록 그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차이가 없더라도 자, 법정형의 차이가 경중의 차이가 없대요. 그랬을 때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행위시법인 구법을 구할 수가 있을까? 있죠. 그렇죠? 우리가 1조
원칙이 뭐예요? 원칙. 국법과 신법의 형의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국법에서 신법으로 바뀌었을 때 동등하거나 가중되거나 동등하나 가중됐을 때 1조1항 원칙에 따라서 1조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볍게 바뀌거나 폐지가 되거나 가볍게 바뀌었을 때는 1조2항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칙에 따른 국법 1조1항에 따라서 국법을 적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국법 적용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없다 X 하시고. 자리 1번 포괄일제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신국법의 법정에 대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시법, 그렇죠? 범죄행위 종료시법인 신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포괄일제 뇌물수수 범행이 특가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벌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그 규정이 신설된 이후 금액으로 한정된다. 맞죠? 그렇죠? 기본 강의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하나, 둘, 세 가지니까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모해 위증죄. 이 모해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목적범이죠. 모해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입니다. 동그라미. 무고죄 목적범입니까? 목적범이죠.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범 맞습니다. 이제 건너뛰고요. 도박장 소등계절죄 목적범 맞죠?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출판물 같은 경우는 비방할 목적을 하는 목적범이죠. 동그라미.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나머지는 안 돼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문서죄잖아. 문서죄. 그쵸?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불실 세무치시고, 각종 행사죄, 행사 세무치시고.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어요. 그쵸?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있어요. 요 세 가지입니다. 진단서 세무치시고. 하나, 둘,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뭐다? 목적범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화죄, 유가증권, 문서죄, 수십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딱 세 가지입니다. 각종 행사죄, 그 다음에 부실기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목적범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뭐다? 목적범이다 하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법인 문제죠. 다음 중 판례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범죄 행위를 한 법원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효과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게까지 미칩니까? 이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 에서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검은 오폐수 있죠. 오폐수를 낙동강에 몰래 버리다가 적발됐어요. 적발되기 전에 몰래 몇 차례 많이 버려왔는데 그 직원이 자수했어요. 자수했다. 그 자수하면 그 자수 효과는 이 직원에게만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는 법인에게까지 미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신 전속성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X. 그래서 적으세요. 일신 전속성. 미치지 않는다. 2번 볼게요. 자,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고 한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맞습니까? 우리 형소법 배우죠? 형소법 친고죄 배우죠? 그랬을 때 뭐가 보여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배워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배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직원을 고소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에게까지 저절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X. 3번 가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이 항만순찰이네요. 항만순찰 등 기관이임 사무네요. 기관이임 사무의 수행을 위해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적발되었는데 이랬을 때 이 해당 지자체는 그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고유사무,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있지만 국가가 위임한 국가유임사무 같은 경우, 국가유임사무, 기관유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X, 해당 지자체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CF 하시고 고유사무, 중간점 찍고 자치사무, 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양벌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유임사무나 기관유임사무 같은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다. 반면에 고유사무, 자치사무는 처벌할 수 있다. 비교하시고요. 4번은 많이 봤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영업주가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입원하고 있었으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나요? 면할 수가 없죠. 면할 수가 없죠? 면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과실책임설이죠. 우리 팔가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하더라도 영업주로서의 무슨 책임이 있어요? 감독태만이죠. 감독태만. 나름대로 자기 독자적으로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태만에 대한 과실책임 때문에 영업주는 뭐다?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업주가 이 무허가 영업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점을 할 당시에 영업주가 못하게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못하게 하지 않고 방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뭐다? 감독태만 스스로의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실 책임설에 따라서 이 양벌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 5번. 자, 부작위범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은 많이 보았던 판례죠. 보람매병원 사건입니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을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입니까? 부작위입니까? 신체적 활동이라든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작위? 자기죠. 자기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이 사건에서는 뭐죠? 호흡장치 제거죠. 호흡장치를 제거했다. 이 제거가 바로 뭐다? 제거했다는 것이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이걸 뜯은 것이니까 이걸 자기로 봤다는 자기. 그래서 이건 자기로 본 사건이다. 겁니다. 이후에 그 자기에 의해서 악화된 법익 상황을 되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호흡장치를 제거를 했다고 한다면 그 환자로부터 호흡장치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환자는 숨을 가쁘게 확 쉴 거 아닙니까? 그 쉴 때 다시 재부착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재부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로 봐야 된다? 여전히 자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2번 보죠.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밑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막아버렸다는 거 하는 것인데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을까? 왜 치우지 않았냐? 그쵸?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아니할 보호지인적 지위 있는 자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부작위범이 될 수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부작위범 될 수 있습니까? 보호증인 지인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이 되려면 요건 하나가 더 있죠. 동치성. 그렇죠? 동치성. 자기 이퀄 부작위로 같이 동등한 평가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동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동치성이 없다는 거예요. 동치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따른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치성 이게 인정되지 않아서. 아시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은 많이 봤죠. 법적 뭐 하실 것이고 성문, 불문, 공법, 사법, 불문이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칙, 사회상기, 조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법적이란 말 속에는. 그렇죠? 맞고 그 다음에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임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끊고요. 공중위생 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원들은 이러한 신고 임무가 없기 때문에 진정 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사장만 처벌받는 거예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6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선행사고와 후행교통사고 중에서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밝히지 않았다. 그렇죠?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서 밝히지 않았다고 했을 때, 자,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렇죠?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돼야 돼. 입증이 안 되면 이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되어야 한다. 증명이 안 되면 인과관계를 물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비슷한 것이 밑에 나와 있어요. 또. 자, 물놀이에서 하던 6학년 학생이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호송을 하였는데 사고했어요. 사망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수영장 관리자에게 섣불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관리 책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밝혀졌을 때 한해서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올라가시고요. 자, 제왕절개 수술 후에 대량 출혈이 있었다. 그렇죠? 전원 조치를 했다. 병원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 옮길 전자거든요. 병원을 옮겨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병원을 옮긴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을 때 밑에 여기서 시간 지체를 많이 했어요. 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옮긴다는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옮겨간 그 병원에서도 역시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이 이루어졌고 결국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동네 병원 있죠? 큰 대형 병원 있죠? 그쵸? 여기서 이 동네 병원에서 큰 병으로 옮길 때 여기서 시간이 아주 지체되다고요.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 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수혈이 지연됐다. 1시간 20분이나 지연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사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큰 병원에서의 수혈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동네 병원에서 큰 병으로 옮길 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당인과 관계설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썼더라면 빨리 수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동네 병원에서 뒤늦게 한참 뒤늦게 옮긴 것은 과실 책임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인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네 병원은 이 피해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피고인의 전원 지체, 동네 병원이죠. 동네 병원에서의 전원 지체 등의 과실이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이 과실로 결국은 신속한 수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이 전원 지체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을 보시면 많이 봤죠? 11살 남짓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차에 내려가는 동안 아이가 열쇠를 돌리며 악셀레터를 밟았다.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자
이 과실과 I의 사건 사고의 결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죠? 없다 틀렸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 고의, 이중 고의가 있어야 한다. 맞죠? 맞고 방조범에 있어서 이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함을 요한다? 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이중 고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구체적까지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피죽이 양식장 사건이죠. 우리 긴급 피난할 때 배우죠. 그래서 닷줄을 50m에서 더 느려서 7샤클로 묘박을 하였다고 한다면 재물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뭐다? 긴급 피난 인정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봤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고의범 할 때 봤죠? 재물의 타인성을 잘못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잘못 생각하고 가져왔다면 고의가 탈락되어서 그렇죠?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도 보시게 되면 무면허운전인데요.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게 무슨 말인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범만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고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1번.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과실범에 대한 신뢰의 원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진입했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하면서 대비할 의무는 없죠. 그게 바로 신뢰 원칙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고속도로 운행도 마찬가지죠.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세 번째, 두 번째 이부터는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이 혈액봉지를 교체해주는 관행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관행이 정당화시켜주지 못해요. 자, 관행이 있어서 치더라도 이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이 간호사는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 책임지죠. 과실 책임을 집니다. X. 왜요? 이게 신뢰 원칙이잖아요. 신뢰 원칙. 그렇죠?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돼요. 이 의사가 상위자이고 간호사가 하위자이기 때문에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건은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위자인 간호사가 사고를 내었다면 그 상위자인 이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니다. 둘 다 똑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죠.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야.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때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당직 간호사만 질까? 의사도 질까? 이때 의사는 안 져요.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3번과 4번은 반대되는 거예요. 3번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고 4번은요. 야간이기 때문에 근무체계가 주관한과 틀려요. 근무체계가 주관과 틀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수 인원을 가지고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도 소수만 남아있고 간호사도 소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간처럼 인원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체계와 야간체계가 완전 다르다고요.
따라서 이때는 이 야간 당직 의사는 이 야간 당직 간호사, 그렇죠? 야간 당직 간호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당직 의사에게 전화, 인터폰을 눌러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근무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폰으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과실은 당직 간호사만 지는 것이지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자, 9번 가보죠.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5조 2항이 결과적 가정범 조항이죠.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로 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견할 수 있어야지만 중재로 벌할 수 있는 것이지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재로 벌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 자, 강도 공범자 중에서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폭행 상해를 가하여 살해했다고 했을 때 이 다른 공범자가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라는 점에 대해서 상호 인식이 있었다면 설령 살해에 대해서 공모한 바가 없다 손치더라도 강도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정범 책임을 진다. 맞죠? 맞죠? 즉 상호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예견이 가능하다면 설령 공모한 바는 없다 치더라도 강도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정범이 되는 것이고요. 1위는요. 1위는 폭행 협박을 가하여 살해를 했다면 이건 살인죄가 되는 거죠. 강도살인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1위는 살해했으니까 여기서 강도살인죄. 그쵸? 다른 공범자는 상호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는 말은 예견이 가능하다면 강도치사죄가 돼요. 찔러 죽인 사람은 살인죄. 찔러 죽이지 않고 예견이 가능한 사람은 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모를 했다면요. 살인 자체에 공모를 했다면 고의범이 되는 거죠. 과실 아니고 고의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공모가 있었다면 둘 다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 근데 공모는 없었고 적어도 예견이 가능하다면 치사죄만 될 뿐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3번.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을 때 존속살인죄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두 개의 죄는 하나의 행위죠. 방화라는 한 개의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이 된다. 맞죠? 원래는 이런 죄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죄가. 현주, 건조물, 존속, 방화치사죄. 이게 딱 맞잖아. 그렇죠? 이것이 딱 적합한 것인데 현행법상 이런 조문이 없어요. 현행법상 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죄 하나짜리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는 한 개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상적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 두루마리 사건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4번도 많이 나왔죠. 갑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하차 여부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서 그 경찰관이 육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죄는 뭐가 된다? 특수 공직무집행 방해 치상죄만 됩니다. 요것만 되는 것이지 폭처법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이 과정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를 그 이론 과정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이 결과만 보지 마시고 결과만도 시험 잘 나오지만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 이론 과정이 기본서라든지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정범 하나만 된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문제 10번 갑니다. 자,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분간 눌렀다고 했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자, 2번. 이것도 많이 봤죠? 변태 남편 살인 사건이죠? 그쵸?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상해치사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죠? 그 다음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이 군중들이 뭐죠? 나를 절도범이라고 오인 착각한 사람이죠? 착오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착오에 빠진 사람들. 이 무차별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 바로 뭐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 정당방위 의사가 되는 거죠. 즉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고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존재하고 그렇죠? 손톱깎이 칼을 휘둘렀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판이 그걸 뭐로 봤다? 정당방위라고 봤다. 그러니까 뭐 식칼 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주머니에 있던 것이 손톱깎이 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꺼내어서 입혔다고 했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사건이다. 상당하다고 봤어요. 자, 1번 가보시게 되면 사용자 갑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을이 적법하게 단행된 직장폐쇄 기간 중에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직장폐쇄가 적법한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법하게 단행된 직장폐쇄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을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죠? 지금 사용자는 직장 폐쇄를 적법하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적법하게 내렸다고 한다면 너 나가. 퇴거해라. 라는 물리적 퇴거해라. 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근로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됩니까? 무슨 퇴거 불응죄가 돼버려요. 퇴거 불응죄. 이 퇴거 불응죄가 뭐가 됩니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는 거죠. 이 사업자의 그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뭐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된다. 침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뭐죠? 부작위로 발생하는 거죠. 부작위로도 얼마든지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작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근로자를 폭행 협박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다. 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사건이죠. 동그라미예요.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1번.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이 판례한다고 하는 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갑에게 생물학적으로 보아서 정신병, 정신박약 등과 같은 심신장애가 있을 때 또는 심리학적으로 산물 판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가 되었을 때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되면 10조 이 심신장애자 조문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거 어느 하나가 되면 요 조문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저 해설지 한번 볼까요? 해설지 216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번 한번 볼까요?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뭐뭐가 있는 것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뭐뭐가 있음을 요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요 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 and 이거예요. 10조가 되려면 요 두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10조가 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이 어느 하나가 되면 10조가 된다는 말이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쵸?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또는 하면 틀리죠? 이걸 and를 바꿔야 돼요. 어느 하나가 아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학설과는 달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 다음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X 기속받지 않아요? 틀렸고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는 심신상실자가 되죠. 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약자는 형의를 감경할 수 있죠. 의무적 감경입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맞죠? 벌하지 않고 감경할 수 있고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2번 여기까지 합니다.